일본에서 이 맥도날드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를 하죠. 디플레이션의 승자 맥도날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괜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햄버거 체인이라면은 뭐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뭐 맥도날드 물론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좀 내려갈 수가 있을 텐데 맥도날드에 대한. 고.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는 신입니다. 응. 갓. 패스트푸드 계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 일본에는 모든 외식 체인업이 있잖아요. 산업에서 맥도날드의 순위가 3등입니다. 햄버거는 맥도날드입니다. 맞아. 이게 일본에서는 뭐 정석입니다. 뭐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맥도날드 물어보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맥도날드 물어보는 거랑 이미지가 정말 다를 거예요. 일본에 있는 이 맥도날드의 열풍, 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본에 맥도날드가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쌓아갔고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하면 저 난리를 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한국 내에 있는 맥도날드랑 이렇게 다르네 라고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먼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맥도날드 정말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마다 아니 뭐 저런 기업이 있어 나 저거 싫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맛대가리 없어요. 맘터나 버거킹이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고. 일본 내에서만큼 맥도날드는 정말로 진정한 절대 강자입니다. 당장에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이게 맥도날드의 재무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보면은 약 2,8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 맥도날드가 매출이 2조 8천억 원 정도를 팝니다. 매출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사,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출이고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도 많이 주거든요. 프랜차이즈가 합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5조 8천억 원 정도가 맥도날드의 1년 매출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직영보다는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도날드 자체의 점포가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있냐면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2,935곳.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엄청난 시골 아니면 기본적으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없는 동네를 일본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롯데리아가 1,300개, 뭐 맘터가 1,330개. 근데 맥도날드가 400개가 조금 넘네? 버거킹이랑 뭐 비슷한 정도네? 라고 느끼니까 7배 많잖아요. 한국보다 일본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맘터나 롯데리아 보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일본에서는 뭐다? 바로 이 맥도날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장도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 자체에 패스트푸드 매출 랭킹에서는 이게 아까 본점 수익이잖아요. KFC가 2등인데 880억 엔이거든요. 그러니까 KFC보다 본점 레벨 하더라도 3배 이상 많습니다. 맥도날드가.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일본에서. 이 순위에도 못 들어간 게 롯데리아죠. 왜 롯데리아는 일본에서 인기가 없나요?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은 한국과 다른 일본 내 롯데리아의 그런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롯데리아 가게 많지만 일본에서는 롯데리아 인기가 없다는 거. 그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맥도날드인데 아니 그래봤자 뭐 그래도 햄버거 파는 가게밖에 더 되겠어. 여러분 일본에서는 맥도날드가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판별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일본 신문 기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바뀌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거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화네요. 왼쪽 거. 일본,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미국을 쌀미자 씁니다. 예. 마쿠도 부진.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맥도날드가 부진하다. 오른쪽. 일본, 미국, 중국. 마크 부진. 맥도날드를 표현함에 있어서 똑같은 신문이에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마쿠도라고 쓰고 여기는 마크라고 줄여서 쓰잖아요. 똑같은 기사인데. 똑같은 기사인데 왜 이것만 다를까? 오른쪽이 일본 전국구라고 치면은 왼쪽은 어디? 예, 일본의 오사카를 위한 관서지방입니다.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다로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는 줄여서 마쿠도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학생들끼리 맥도날드 가자 얘기하고 마크도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마크도 안 갈래?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 도쿄라든지 있잖아.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교를 예를 들어 오사카라는 교도로 왔어. 근데 애들끼리 몰랐는데 마크도? 마크도 뭐야? 마크도 뭐야? 이런 말 하네. 마크도 몰라? 맥도날드. 그러면 일본 다른 애들이 촌스럽게 마크도나르도는 줄여서
마크지. 우리 동네 선다. 마크 가자, 마크. 이런 말 하는데, 뭐, 오사카, 교토, 뭐, 그 동네는 마크도 뿌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마크라고 했었는데 대학가 교토에 있었어요. 그 교토 사람들 다 마크도 하니까 엄청나게 뭐야 마크도는 뭐라고 너무 뭔가 기분이가 이상했어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 아이 그냥 이거 뭐 우스갯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일본 맥도날드 공식 트위터입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마크인가 마크도인가. 마크도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에서 11개의 이제 부라든지 현밖에 없다. 흰색이 다 마크예요. 오사카라 중심으로 그쪽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마크도라고 이제 부르고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다 마크라고 부릅니다. 아까 신문자료 멘트로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서 사람 인식하는 게 다르다는 것도 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맥도날드 일본에 진출할 때 그럼 미국 본사에서 바로 그냥 자기들이 있잖아. 일본을 점령하겠어. 이래가지고 진출했느냐?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 이 맥도날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일본의 햄버거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 바로 이 후지타 덴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열광하게 만든 그 시발점이 된 사람, 이 후지타 덴이라는 사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이 좀 나름 금수저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외작의 기업에 있는 기술자였고 엄마가 일본에서 진짜 보기 힘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 어머니가. 그리고 집도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어디 갔냐? 예. 동경대 법학과로 지장을 하게 됩니다. 와우. 이 사람이 대학생 때는 일본이 전쟁에서 졌을 때예요. 도쿄대 법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본인 피셜이에요. 자서전에서. 야, 도쿄대 법학이라면은 그래도 일본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연애도 한번 해본 애들이 없고 유치한 얘기만 한다. 이게 일본의 수준인가? 라고 했던 사람이랍니다. 같은 이제 도쿄대 내에서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나는 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이 사람이 알바를 했는데 어떤 알바를 하냐? 예, GHQ.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군 사령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번역 알바. 예, 나름 영어를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야, 이것이 해외 문물인가?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잘 따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 장교도 아니고 일반 병졸의 GHQ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에 그 사람은 월급도 장교보단 적은데 고급차 타고 옷도 제일 비싼 거 입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우와, 저 사람은 뭐지? 이래서 살아봤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태인. 아니 당신은 뭔데 그렇게 다른 장교들과 월급과 다르게 하면서 하는데 미스터 후지타 돈 버는 걸 모르는구만. 우리 유태인들은 장사하는 기가 막히게 잘해. 내가 지금은 군에 있지만은 이런 군 월급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그것 말고 본인 비즈니스를 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GHQ에서 알바하면서 그 유대인 사람 만나서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받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인생 계획을 바꿉니다. 도쿄대 법학과 나와봤자 뭐 일본의 관료가 되든지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뭐 지금 뭐 그냥 당장 일본도 있잖아.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내 사업을 하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생이네요. GHQ에서 만난 그 만남 하나가 상당히 사람 인생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대학교 때 회사를 세웁니다. 후지타 상회라는 상사를 만듭니다. 대학생 때. 그 유태인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보도 얻어가지고 그럼 해외에서 이런 걸 들어와서 일본에서 팔면은 잘 되겠네요 같은 거 있잖아요. GHQ에서 알바하던 그 인맥을 살려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맥도날드에 뭐 했냐? 아니에요. 일본의 당시에 수입 예를 들어 자파라든지 아니면 보석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수입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 디올 해외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를 해외에서는 이렇게 유명한데 일본인들은 모르네. 내가 먼저 그거를 어떻게 팔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부유층부터 공략을 하게 돼요. 왜 부유층부터 공략하게 됐냐? 그것 또한 GHQ에 있던 유대인이 한 말이었답니다. 부유층부터 유행을 시키면은 밑에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먼저 공략을 해라. 지금도 동화는 뭔가 유행인 것 같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유대인 인맥을 좀 많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제페니즈 중에서는 저 후지타라는 인간은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유대인 사상을 좀 따라오네? 돈이 뭔지 아네? 라는 느낌으로 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던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전기가 찾아옵니다. 1970년대죠. 이때 미국을 강타하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그 미국에 대한 맥도날드가 어떤 식으로 강타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맥도날드 인기 절정인 시기였어요. 그 파운더였던 이 레이 크록입니다.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해외 진출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내에서도 맥도날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도 뭐 재벌이 해체됐다고 하지만은 지방에 예를 들어 뭐 슈퍼를 크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재벌이 있거든요. 일본에 돈 많은 흔히 말하는 졸부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을 했지. 재패니즈가 무슨 장사를 알아. 그래서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시장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 일본도 1970년대 고도 성장기잖아요. 맞아. 시장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아. 베이비 부모도 있어. 애들도 많아. 통 잘 될 것 같은데 얘들한테 맡기면은 내가 미국에서 해놓은 맥도날드 이미지가 손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수입상, 무역상 하던 후지타가 미국으로 찾아갑니다. 시카고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레이 크록이랑 만나요. 근데 레이 크록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레이 크록이 얘기합니다. 후지타 너는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레이 크록 아까 이 아저씨야 파운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지타는 어떤 일본인보다 유대인의 장사 방식, 유대인의 사고 방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략을 들어간 거야. 레이 크록씨 이 재패니즈는 장사를 몰라요. 유대인의 상업 철학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런 설득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뻑 가는 거지. 이야, 저 섬나라에서도 우리 유대인들의 장사 방식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네. 후지타에게 맡겨보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본 맥도날드 진출에 있어서 이 후지타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의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일본 맥도날드 그렇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지? 일본은 영어 안 쓰지? 예, 일본에서는 외래어를 포기할 때 카타카나를 씁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카타카나 쓰면은 미국 발음이 맥다널드니까 마크다널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라고 후지타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예. 마크다나르즈. 마크다나르즈. 근데 후지타가 얘기합니다. 마크다나르즈는 일본에서는 조금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후지타가 얘기합니다. 저기 레이 선생님 일본에서는 화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어에도 음표가 있어요. 일본은 3, 5, 7로 나뉘는 이런 식으로 음표를 발음을 하는데 대기 말한 마크다널즈라고 하면은 나뉘어지지가 않네. 그러면은 3, 3으로 나눠봅시다. 마쿠도, 나루도 어떻습니까? 라고 역제안 들어갑니다. 미국에. 근데 미국도 이거지. 맥다널즈가 마쿠도 나루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야지 먹힌다. 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 라고 이 사람이 밀어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 마크도 나루도 왜 33? 제가 말씀드렸죠. 마크도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것도 줄일 때 마크 세 글자로 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후지타는 정확하게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마크도 나루도 이렇게 자르라고 역제안 들어가지고 일본의 마크도 나루도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아저씨가 없으면 마크다널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막다널즈 같은 느낌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 야, 그 재패니즈 되게 시끄럽네. 그지? 알겠지만 우리 맥도날드 미국에서는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으로 맥도날드는 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교외 한적하고 베드타운 있는 그런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주변에 그런 데 많이 있다면 지금 고도 성장기에 거기에 딱 진출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후지타가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 선생님도 미국에 계시니까 재팬을 너무 모르시네요.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촌 이미지를 박아두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고급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왜? 이 사람 크리스티안 지로부터 해서 고급화로 일본에 장사를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급화된 선진 식제품이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선팔해야 돼. 일본 촌 사람들에게. 그럼 얘기하지. 그러면 알았어. 그럼 미스터 후지타 너의 생각은 어디야? 예, 바로 긴자입니다. 우와, 지금 이미지랑 많이 다르네. 그렇죠. 일본 하면은 땅 비싼 땅덩어리 도쿄의 한중심 긴자에 맥도날드를 넣어야 된다고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츠코시라는 백화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어디 1층에 넣습니다. 우와. 백화점 1층에
맥도날드 햄버거 1호점을 넣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구나.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당시의 도박이었던 거예요. 일본에 이 이전에 미국에 프랜차이즈 된 게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또 여러분 일본도 지역 감정이 심해요. 오사카, 도쿄는 아니고 맞아, 그 맞아. 지역마다 음식이 달라요. 간이 다릅니다. 일본 전국 내 어딜 가든지 똑같은 맛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맥도날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후지타에게는 도박칠 이유가 안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수입된 것 중에 전국을 망라하고 인기 있는 거.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을 강타했던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만큼은 일본 전국 가더라도 똑같은 맛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죠. 코카콜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도 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에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야, 이런 맛이 있구나. 미국 애들은 이런 걸 먹고 다니네. 이게 미국의 앞선 느낌?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 아메리카는 동경의 대상이에요. 왜? 잘 나가던 일본을 패망을 시킨 게 누구야? 미국이잖아요.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사회에서 일본은 성장을 하려던 단계였단 말이야. 근데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게 이 일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긴자, 거기다가 백화점 1층에 1호점이 오픈, 일본에서는 줄 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아니 이걸 누가 계획했어? 후지타라는 사람이네요. 이 후지타 또한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일본의 햄버거를 전파한 사업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 책도 내요. 1972년입니다. 유태인 상법 이래가지고 유태인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니들은 모르지. 일본에 있는 현지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유태인들이랑 일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었어요. 이 책을 당시에 미국에 고등학교 유학가 있던 어느 한 친구가 이 책을 읽습니다. 와,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네. 이 아저씨 장사 진짜 잘하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한번 만나보고 싶네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잠깐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후지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 회사에게. 비서실 전화 받겠지. 누구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잠깐 일본 들어왔는데 한번 저 뵙고 싶네요. 후지타 씨. 바쁜데요? 안 되는데요? 매일 전화하고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회사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린 친구 왜 나를 찾아왔어? 아니 저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려는데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후지타 씨, 뭐 좀 전공 좀 알려주세요. 우리 회사에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너 컴퓨터 한번 해봐. 컴퓨터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찾던 고등학생, 손정입니다. 뭐 예상. 예상이 되죠. 뭔가 미국 있었어. 왔어. 뭔가 사업가에 전화하는 그런 사람이 일본에서는 없거든. 이 사람밖에 없다. 없거든. 당시에. 맞아. 이게 바로 이 손정이가 후지타 덴을 만난 일화입니다. 와, 연결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은 손정이라는 사람이 장사하는 방식이 아까 들은 저 맥도날드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손정이는 일본에 들어올 때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을 하고 일본의 윈도우즈 95를 팔아제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야후라는 거를 만들어서 야후 재팬을 설립한 게 손정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히트하던 아이폰을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히트를 친 게 손정입니다. 손정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 후지타 덴이 옛날에 하던 맥도날드를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소프트뱅크의 초기 사회이사에 누구? 이 후지타 덴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창기 사회이사에. 왜? 그때 그 학생.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사람도 이런 사람에게 많이 어찌 보면 영감을 받은 거죠. 잠깐 약간 이야기 벗어났는데 다시 맥도날드 얘기예요. 후지타라는 사람의 장사 수완이 정말 좋았어요. 일본이 고도 성장기일 때는 맥도날드 이미지를 약간 고급화 전략을 펴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가 되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겠네? 맥도날드 가격을 내리자 이래가지고 가격도 좀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라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거네요. 지금 뭐 그런 고급라는 그런 이미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초창기 때 1971년에 그냥 일반 햄버거가 80엔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격이 고도 성장기 때까지 올라가잖아. 근데 어떻게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부터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68엔까지 내립니다. 우와, 오상
기억이 나네. 맞아. 제가 어릴 때는 있잖아. 100엔도 안 됐어요. 그렇죠. 햄버거는. 이게 후지타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맥도날드도 비싼 거고 일본이 꼬꾸라질 때는 맥도날드도 같이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68엔. 68엔을 아는 사람이 84엔을 살 것 같아요. 이때도 일본은 똑같은 불황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라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후지타가 잘못 생각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리잖아요. 나온단 말이야. 뭐야? 사기였네.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었니? 62엔도 2002년에는 안 팔리니까 가격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존버하면 가격 더 내려가겠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이미지를 싼 마이로 준 거야. 100엔 이하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시절은 너무 그리워. 그런 느낌 좀 몇 년 동안 있었네요. 그렇죠. 다른 햄버거 가게는 디플레이션 사이니까 거의 햄버거 가격이 똑같은데 맥도날드만 햄버거가 시가요. 여러분 봐요. 2002년 2월, 2002년 8월, 2003년 8월에 햄버거 가격이 왔다 갔다 거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맥도날드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뭔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어찌보면 불신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햄버거가 시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맥도날드가 상당히 경영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맥도날드를 성장시킨 건 알겠는데 창업주 선생님의 그런 전략을 따라가다가 이제 맥도날드가 폭망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본사에서도 빼라 이런 느낌이잖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후지타의 시대가 전무입니다. 이 사람은 맥도날드를 경영 일선에 은퇴를 하고 후지타 집안이 원래 맥도날드 일본 재팬 맥도날드는 엄청난 관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식을 다 놉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후지타 상점은 맥도날드로부터 떠납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 맥도날드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나서 2대 사장을 불러옵니다. 일본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짠, 하라다. 그때는 그 경영의 존재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만 이미지 다르네요. 일본에서도 경영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당시 2000년대 초반에 3명을 얘기했어요. 손정희, 그 다음에 유니클로의 야나이, 그 다음에 애플의 하라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애플 재팬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본 맥도날드가 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본인 얘기도 얘기합니다. 일본 애플 재팬에 누가 왔었냐면은 지금 일본의 애플 CEO죠. 팀 쿡이 왔었어요. 팀 쿡을 나리타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서 얘기합니다. 팀 쿡, 나는 애플을 떠난다. 우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팀 쿡의 직속 부하였거든요. 원래 미국 애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플 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도 흥행하기 전이야. 그때 사장이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였던 거지. 그래서 맥도날드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하라다 씨의 인생 스토리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맥도날드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제 맥도날드 바꿔보겠다. 일본 내에서의 현재의 어찌 보면 맥도날드 이미지를 이 사람이 다 만들어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맥도날드라고 하면 이 하라다 씨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이 탑의 전략을 갈아치웁니다. 기업이 경영을 할 때는 지금 맥도날드를 본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점포를.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로? 프랜차이즈화를 시켜야 된다. 기존에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맥도날드는 일본 맥도날드 본사가 7, 프랜차이즈가 3이었어요. 그걸 바꿔. 프랜차이즈가 7, 본사는 3만 간다. 그럼 넌 프랜차이즈가 우주에서 남발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도 대형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들어. 그러니까 한 프랜차이즈가 점포를 10몇 개씩 가지는 거 있잖아요. 대형화. 그래가지고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야. 외부 조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해. 그래서 확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출 비율 있잖아. 노란색이 프랜차이즈, 빨간색이 본사. 이거를 이 하라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당시 맥도날드 좀 획기적인 것만 들고 옵니다. 24시간 영업. 왜? 디플레이션 사회 일본에서 가격은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촌에 있는 사람들도 밤에 돌아다닐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에브리데이 만날 수 있는 게 맥도날드여야 돼. 24시간 가자. 근데 하나 더 끼얹어요. 지금은 맥도날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100엔짜리 커피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맥도날드는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까지 파는 거야. 맥카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커피도 뭐 100엔. 그러니까 햄버거 예를 들어 100엔, 커피 100엔, 200엔, 우리라도 2,000원만 있으면은 24시간 언제든지 맥도날드 와가지고 간단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맞아.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밤에 아이고 지금 다른 데는 다 문 닫았지만 맥도날드는 문 열었네. 밤에 다른 카페는 다 문 닫았지만 맥도날드는 문 열었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일본 사람들이 심어주는 게 이 하라다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엄청나게 하라다를 띄워줍니다. 경영의 천재다. 맥도날드를 정말 잘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띄워줬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본 맥도날드에서도 불상사가 생깁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있잖아. 맥도날드 너겟에 뭐가 잘못 들어갔나느니 햄 패티에 이물질이 들어갔나느니부터 이래가지고 일본 맥도날드 또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겼어요. 예. 좀 큰 사건이 있어서 뭐 안 간다 가면 안 돼 그런 시대가 있었네. 그렇죠.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예. 뭐 정말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일본 그렇죠. 맥도날드. 그리고 물러남고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도 스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까지만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 예, 공차 재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맥도날드 이미지, 일본 맥도날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예, 매출 매년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게도 2,900개가 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 문화가 됐거든. 일본에서 맥도날드는 그냥 뭐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햄버거를 전파한 원조는 맥도날드고 거기다가 또 현재 일본의 상황 뭡니까? 바깥의 방송 일본 경제 얘기할 때 이거 자주 나오죠. 일본 사람들의 평균 급여 추이 나오잖아요. 예. 어쨌든 97년에 일본 사람들 셀러리맨들은 급여가 좋았네. 일본은 역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계속 가고 있어.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24시간 영업, 100엔짜리 커피, 그 다음에 또 싼 가격에 모든 메뉴를 주는 이 맥도날드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맥모닝 가격이에요. 소시지 머핀 110엔, 치킨 크리스프 머핀 140엔, 맥그리들 소시지 150엔. 제가 좋아하는 맥그리들 하나 150엔. 아침에 맥도날드 가더라도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3,000원만 있으면은 머핀 하나에 커피 하나 들고 쭉 마시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반 메뉴? 안 비싸. 빅맥 390엔, 뭐 370엔, 스파치키 200엔. 낮 시간에 가도 안 비싸. 밤에 가면은 패티가 더블로야. 그 다음에 맥 런치도 있어요. 그리고 햄버거도 최저가 110엔. 햄버거도 최저가 지금도 110엔. 치즈버거 140엔. 이게 현재 맥도날드야. 싸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넘어선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들어있어요, 맥도날드는. 일본 내에서. 장난한 거야. 아침에 맥모닝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 물론 스타벅스도 돈 있으면 스타벅스도 좋지만은 맥도날드 커피 100엔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또 뭐 맥도날드 뭐가 있죠?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쿠폰도 있잖아. 정말 저렴하게 한 끼 뚝딱 맥도날드예요. 일본에서 이 맥도날드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를 하죠. 일본의 모든 산업 중에서 일본이 디플레이션화가 되고 나서 더욱더 성공한 회사. 디플레이션의 승자 맥도날드.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괜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맥도날드를 얘기할 때 일본에서 항상 들고 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누구? 예, 다이소입니다. 백엔샤오로 대표되는 다이소 또한 디플레이션의 승자. 다이소는 물건 사는 데잖아. 근데 맥도날드는 먹는 데잖아요. 그죠? 의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유니클로가 생기는 거겠죠. 유니클로 또한 저가 정책으로 일본 사람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니클로, 다이소, 맥도날드는 디플레이션 사회를 대표하는 일본 사회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일본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열광하는 이유 다른 거 없죠. 원조, 디플레이션,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전략. 일본 사람들에게 매칭된 초창기 전략부터가 지금의 맥도날드 압도적인 패스트푸드점 1등을 만들어냈다는 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현지화랑 어찌 보면 여러 가지가 잘 어울린 그런 결과가 지금의 일본 맥도날드를 있게 한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